안녕하세요. 저는 41살 된 여자고요. 항상 사연 들으면 감정이입을 하면서 듣곤 했는데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 몰랐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은수저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형제도 없어서 저는 항상 부모님에게 1순위였고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빠르게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이 돈을 펑펑 쓰시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의 자수성가로 이루어진 은수저 집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돈에 대한 건 할아버지가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말이 있지만 돈이 있어도 무시당한다. 그러니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면서요. 부모님이 어렵게 저를 가지셔서 어릴 때부터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고, 그래서 그럴 때 뭐가 갖고 싶거나 필요하다 말하면 뚝딱하고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부모님은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희 집안이 휘청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몰래 도박을 하셨고, 그걸 알게 된 할아버지는 그 후로 저희 집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으셨고, 그로 인해 제가 말만 하면 이루어지던 모든 게 중학생이 되어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때 중학교를 다니면서 사춘기가 오고, 사춘기가 오면서 제 마음대로 물건을 갖지 못하는 게 짜증이 났고, 할아버지가 미울 때도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할아버진 제게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란다. 그러니 돈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거야. 라며 매일 돈에 대해 알려주셨기에 지금은 있다가도 없는 중이구나. 그럼 없다가도 돈이 있을 때가 오겠구나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 때 저는 딱히 돈 나갈 일이 많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간혹 할아버지가 학교 앞으로 찾아오셔서 부모님 몰래 용돈을 주고 가셨기에 저는 그 당시 딱히 힘들다고 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 제일 힘들었던 건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셨을 거예요. 모든 지원을 다 끊으신 할아버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아버지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며 더 심하게 도박을 하였고,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엄마가 저를 할아버지 댁에 맡기면서 아버지의 소식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댁에 살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할아버지는 저에게 돈의 개념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하셨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정말 최소한의 용돈만 주셨습니다. 학교 갈 교통비 정도만 주셨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아빠를 대신해 아빠 역할을 해주셨고, 그렇게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저에게 주시던 모든 지원을 끊으셨고, 저는 대학생이 된 후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제야 돈이 정말 벌기 힘든 거였다는 걸 몸소 깨달았습니다. 힘들게 1시간을 일해야 버는 돈을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쉽게 얻었고, 그렇게 쉽게 얻은 기회를 분명 아버지도 얻으셨겠죠. 그래서 그 기회를 아버지는 도박으로 몽땅 날려버리셨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생애 첫 알바로 번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몰라 할아버지께 물었고, 할아버지께서는 적금을 넣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저는 알바 월급의 80%를 적금에 넣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돈으로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에서 과팅을 나가게 되었고, 그 과팅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남자와 말을 해보고 재밌게 놀다 왔는데, 그 후 지금의 남편과 자주 마주쳤고, 그걸 인연으로 저희는 빠른 속도로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남자친구와 하루하루 재밌게 보내던 중 남자친구가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입대 하루 전날 저에게 이별을 고했고, 저는 헤어질 수 없다고 기다리겠다고 말한 후 그렇게 남자친구가 제대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자친구 제대하기 전 저는 다니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였죠.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제대를 하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뛰어들었지만 생각보다 취업이 쉽지 않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각자 원하던 직장에 취직해 대학교 연애 때와는 다른 조금 더 풍요로운 연애를 했습니다.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보냈고, 그렇게 연애 8년 만에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로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집부터 시작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돈을 착실하게 모았는데, 중간에 힘든 적도 있었지만 남편은 항상 저를 다독이며 여보, 우리 아주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조금 더 고생을 하니 원하던 집으로 이사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모였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상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 아버지가 찾아와 정말 슬프게 우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네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손녀인 저에게 건물 하나를 남기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 생일날 주시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저는 젊은 나이에 건물주가 되었고 이사 가려고 했던 저희는 할아버지가 주신 건물의 위층에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오고 매달 월세를 받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던 저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월세가 한 달, 두 달 밀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들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그래서 저는 요새 경제가 많이 힘든가 하고 한동안은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되어도 월세를 내지 않아서 찾아가 말을 하니 세입자는 4개월 동안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계좌이체로 매달 월세를 내고 있었다고 했죠. 월세를 계속 받고 있던 건 제가 아닌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남편은 얼마 전부터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말하려고 했는데 요새 일이 바빠 깜빡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돈이 필요한데 말을 하면 줄 거 아니야.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월세를 그렇게 받아가면 안 되지. 그리고 월세를 받아갔으면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나는 여태 그 집이 월세 안 내는 줄 알았잖아.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내쫓았으면 어쩔 뻔했어? 하니 남편은 그냥 미안하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지금까지 받은 월세를 돌려주겠다고 했고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서 월세를 모아 나중에 아이를 위해 쓰거나 저희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모으고 있던 건데,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써버리니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라 계획이 틀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에 남편에게 그날 뭐라 했더니 남편은 되려 제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남자가 쓸 곳이 있다면 그런가 보다 하지 어디 여자가 알려드냐? 라며 갑자기 제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고, 저도 남편에게 아니 지금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이 그렇게 하면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건물은 우리 할아버지가 놔주신 거야. 건물주는 난데 왜 당신 맘대로 세입자들한테 말해서 월세 계좌를 바꾸는 거야? 그걸 들은 남편은 네 건물? 너 건물 하나 있다고 하늘 같은 남편 무시하는 거야? 아니 내가 돈 쓸 곳이 있다고 말했잖아. 내가 하나하나 너한테 다 얘기해야 돼? 내가 네 아빠처럼 도박이라도 할까봐? 나는 자존심도 없냐? 하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걸 보고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건물을 상속받고 한 1년 정도 지난 후부터 사람이 저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소한 걸로 화내고 짜증내더니 이젠 저 몰래 월세를 가로챈 겁니다. 남편에게 가로챘다는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괜히 모면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 기분만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또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밖으로 찾으러 나갔지만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렇게 새벽까지 찾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곤 이게 외박할 정도로 화날 일인가 싶어서 아침 될 때까지 혼자만의 생각에 빠졌고,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이기도 하고 저한테 말은 못했지만 남편이 돈 쓸 곳이 있는데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어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하고 메모지에 어제는 내가 미안해. 생각해보니 당신을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 다음엔 제대로 말해주면 좋겠어. 라는 쪽지를 붙이고는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던 도중 남편에게 문자가 왔더군요. 보고 싶다. 사랑해.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일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에게 언제 사랑한다고 말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저도 남편에게 나도 사랑해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선 그 후 답장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퇴근하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소고기를 사고 집으로 향했고 집으로 와서 그날 남편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남편에게 어제 일에 대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니 남편은 괜찮아 했고 어제 일로 잠을 못 잔 저는 씻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잠이 깨서 옆을 보니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나 보다 했는데 집안에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그때 시간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더군요. 이 새벽에 갈 곳이 없는데 대체 남편이 어디 간 건지 생각하던 중 저는 다시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번쩍 뜨고 옆을 보니까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내가 꿈을 꿨나 보다 했죠. 출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을 깨우고 대충 아침을 차려준 뒤 저는 토스트를 데워서 길을 나섰습니다. 공동 현관을 나서니 3층에 사는 젊은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저를 향해 가벼운 목례 후 싱긋 웃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아침 일찍 출근하시나 보네요 했고 여자는 그런 저에게 남자친구랑 같이 출근하기로 해서요 라곤 하더군요. 저는 그렇구나.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곤 서둘러 출근을 하였습니다. 3층 여자는 이사 온 후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어서 제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명절마다 제가 전 세대에 명절 선물을 돌리는데 항상 그 여자분은 감사하다며 담례를 줘서 제가 참 요즘 사람 같지 않네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을 하는데 그 3층 여자가 공동현관 앞에 서 있기에 오늘도 남자친구 기다리나 봐요? 하니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았고 저는 미안해요. 놀래키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딴 생각하느라 나오시는 줄 몰랐어요.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 있어요? 하니 여자는 집 변기에서 물이 자꾸 떨어지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네요. 하길래 왜 말 안 했어요? 주말에 제가 남편한테 고치러 가라고 전해줄게요. 하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여보, 주말에 시간 있지? 하니 남편은 이번 주말? 아니, 나 약속 있다고 했잖아. 약속 있다고 했다고? 나한테 그런 적 없는데? 아니, 남편이 무슨 소리 하냐면서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니 남편은 무슨 일인지 물었고 저는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저는 공구 상자를 들고 3층 세입자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 여자는 문을 열어줬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집에 누가 왔다 간 건지 집이 어지럽혀져 있었고 저는 남자친구 왔다 갔나 봐요. 하니 그 여자는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해 변기를 보니 변기 물통에서 물이 많이는 아니지만 똑똑 떨어졌고 저는 이것저것 만져보고는 변기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여자는 신기해했고 그렇게 그 여자의 집을 나서는 순간 익숙한 신발이 보였는데 저는 신발을 보고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또 싱긋 웃으면서 남자친구가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두고 갔어요. 그런데 왜 그러시죠? 하길래 저는 저희 남편이랑 신발 취향이 같아서요 했죠. 그러자 여자는 신발이 뭐 다 거기서 거기죠.
아무튼 변기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하는데 뭔가 느낌이 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올라와서 신발장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신발장엔 그 신발만 없었습니다. 그 신발은 남편이 정말 아끼는 신발이라 저도 잘 못 만지게 했던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남편 신발 중에 그 신발만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그 신발에 대해 물었고 남편은 그건 왜 물어? 하길래 아니 그냥 오늘 무심코 신발장을 봤는데 당신 아끼는 거라고 했는데 안 보이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왜긴 왜야. 하니 남편은 아 망가져서 버렸어 라고 했습니다. 망가졌다고? 신발이? 하니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신발은 남편이 연애 초기 때부터 아끼던 신발이었고 한 번도 신은 걸 본 적이 없던 신발이었기에 저는 망가졌다는 말이 의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는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잤을까요?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은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고 대화 내용엔 나도 보고 싶지. 근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어쩌지? 오빠가 내일 아침에도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기분 풀어.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희미하게 들리던 상대 목소리는 오늘 제가 변기를 고치러 갔던 3층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곤 머릿속엔 오늘 변기 고치고 나올 때 봤던 신발이 떠올랐죠. 저는 단순히 신발만으로 의심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모르는 척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하였고 머리가 복잡한 상태로 출근을 하는데 그날도 그 3층 여자를 만나서 저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남자친구 기다리세요? 하니 3층 여자는 절 보며 네? 라며 짧은 대답을 하면서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왜요?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하니 그 여자는 아니요. 그냥요. 했고 저는 찝찝한 기분으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곤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혹시 3층 여자 알아?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뭐? 라고 물었고 저는 남편에게 3층 젊은 여자 아냐고 물었어. 하니 남편은 알지. 우리 세입자인데 모를 리가 있나? 했습니다. 저는 아니 그런 거 말고 당신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하니 갑자기 남편은 표정이 급격하게 변하더니 계속 저에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 털어놔. 그럼 눈 감아줄게. 하고 남편을 한번 또 보았는데 남편이 새하얗게 질려서 저를 보더군요. 그때 아, 이 사람 진짜 그 여자랑 뭐가 있구나 라는 직감이 왔어요. 남편은 거짓말에 소질이 없었고 거짓말하면 얼굴에 다 티가 나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그걸 모르는지 저에게 계속 뭘 아냐고 물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라는 생각으로 문을 여니 문 앞에는 그 여자가 서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시죠? 하니 그 여자는 사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 들어가도 되나요? 묻더군요. 저는 그러라고 하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남편을 보니 남편은 그 여자를 보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곤 여자가 저 사실 사장님 만나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이미 사모님도 눈치채신 것 같아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고민 끝에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남편을 쳐다보았고 다시 그 여자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이 저를 엄청 좋아하시는 거 아시나요? 저도 뭐 사장님이 싫진 않아요. 사장님이 저한테 계속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저한테 온다고 하셨는데
말로만 이혼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사장님은 저랑 바람 피우신 거고 저도 바람 피웠다고 인정하니까 사모님은 이혼 좀 해주세요. 제 뱃속에 있는 아기도 생각 좀 해주시고요. 라고 하는데 기가 차더군요. 바람난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말을 하는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둘 사이에 생긴 아기라니. 언제부터 둘이 그런 사이였죠? 여자는 또 싱긋 웃으면서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그러는데 그렇다면 못해도 지금 둘이 만난 지 1년은 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던 와중에 그 여자가 또 말을 했습니다. 이 건물 팔면 얼마나 나오려나? 아줌마, 어차피 우리 사장님 안 사랑하잖아요. 아줌마가 좋아하는 건 사장님 건물이라 그러던데 아니에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고 남편은 제게 아니야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그 여자를 향해 그만하시죠. 장난도 정도껏 하셔야죠. 하는데 저를 얼마나 등신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도 저러나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 이혼해야겠다 하니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진짜 눈물을 글썽이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그 모습에 여자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오빠는 자존심도 없어? 왜 오빠가 무릎을 꿇어? 비는 건 저쪽에서 빌어야지 하는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그 여자는 아줌마, 우리 오빠랑 헤어지면 빈털털이잖아요. 아줌마가 이혼해주면 오빠 건물 팔아서 아줌마 집 하나 구할 정도 돈은 줄게요. 하는데 대충 상황을 알겠더군요. 남편은 이 건물이 자기 건물이라고 여자에게 접근을 했고 그렇게 그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세입자 월세를 빼돌렸던 건 이 여자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였고 전에 사랑한다던 문자도 제가 아닌 이 여자에게 보내려고 한 건데 저한테 잘못 보낸 거였습니다. 그 밖에도 남편이 흘린 증거들이 많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지나친 것들이 많더군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안 들키다 보니 남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혹시 들킨 것 같거나 제가 의심하는 것 같으면 먼저 선수 쳤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되었더군요. 저희가 돈은 서로 각자 관리하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용해 남편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었고 수입이 없으니 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내며 그걸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가 바람 피운 게 저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제 탓을 했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난 여자도 원룸에서 방 빼라고 소리쳤죠. 현재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많지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남편은 매일 저에게 이혼하면 자기는 죽겠다면서 협박 문자를 보내오고 무엇보다 둘 사이 생긴 아이를 낳겠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다행인 건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혼을 했고 남편 일을 다 잊고 산 지 어느덧 3년이 흘렀네요. 소문으로는 그 여자와 전 남편은 아기를 낳고 살다가 그 여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남편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더군요. 돈도 없이 혼자 육아를 하는 전 남편을 생각하면 고생길이 훤하다 생각됩니다. 아무튼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죄값을 다 돌려받기 때문이죠.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